지난 연말에 개봉했던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장장 10년 만에 돌아온 속편이었으나 열광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역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는 J.J. 에이브람스에게 상당히 특이한 이력을 안겼습니다. 바로 할리우드 SF 장르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인 스타워즈와 스타트rek을 모두 연출한 최초의 감독이 됐다는 것입니다. 스타워즈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쌍제이가 깨어난 포스를 연출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했던 비유를 그대로 옮기자면 쌍제이가 스타트rek을 떠나 스타워즈로 가는 건 피구가 바르셀로나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타워즈의 팬과 스타트rek의 팬은 상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타워즈를 소재로 한 팬보이즈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면을 잠시 엿볼 수 있죠. 스타트rek의 팬들은 처음부터 쌍제이를 비롯해 스타워즈를 좋아한다고 했던 제작진이 투입되는 걸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급기야 스타트rek을 떠나고 스타워즈로 간 걸 두고 스타워즈의 팬들이 조롱거리로 삼았으니 열불 터지고도 남을 일이죠. 일각에서는 스타트rek이 스타워즈를 연출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쌍제이는 스타트rek에 이어 스타워즈까지 화려하게 부활시키면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스타트rek은 스타워즈에 비해서도 인지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나마 스타워즈는 꾸준히 영화가 개봉해서 제목이라도 알고 있을 사람이 많습니다. 깨어난 포스까지 있으니 지금은 더 많겠죠. 반면에 스타트rek은 2009년에 더 비기닝이 개봉하기 전까진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타트rek의 모태는 TV 드라마입니다. 그것도 무려 1960년대부터 방영했던 나름 파격적인 SF 드라마였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는 한참 후에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10편이 제작된 극장판도 띄엄띄엄 개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타트rek이 국내에서 방영됐던 1990년대는 미드가 굉장히 인기를 얻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중파에서 여러 편을 방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스타트rek은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로선 생소한 SF 드라마였던 점도 있겠지만 스타트rek이 지향하던 컨셉도 미국 시청자들에게 더 적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pace, the final frontier. 스타트렉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대개는 주인공인 커크와 스팍이 항성간 여행이 가능한 엔터프라이즈를 타고 우주를 누빕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다양한 생명체와 조우하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합 등의 드라마가 중심이었죠. 이를테면 실제로 서로 다른 문명이 맞닥뜨렸을 때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 셈입니다.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주인공도 바뀌고 드라마의 컨셉도 달라졌지만 여전히 스타트rek이라고 하면 모험이나 탐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엔터프라이즈는 그냥 우주선이 아니라 탐사선입니다. 이런 개척 정신이 줄을 이룬 덕인지 미국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세계 최초로 제작된 우주왕복선의 이름이 바로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원래는 컨스티튜션이라고 지었지만 스타트rek의 팬들이 정부에 간청하면서 놀랍게도 진짜 이름을 엔터프라이즈로 변경했습니다. 우리로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유감스럽게도 엔터프라이즈는 우주에 가는 최초의 우주왕복선이 되진 못했지만 역사에 남을 이름이 됐다는 건 변함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스타트rek에는 클링온이라고 하는 외계 종족이 있습니다. 스타트렉 다크니스에서도 잠깐 등장하죠.
이들이 사용하는 클링언어는 단지 드라마를 위해서 만든 언어를 넘어서 실제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무려 언어학자가 주도한 사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덕후들을 위한 드라마인 빅뱅 이론을 보셨다면 주인공들이 클링언어로 대화하는 걸 가끔 들으셨을 겁니다. Bernadette. Dag Daj Mocha. Dag Daj. I told you don't Klingon. 개인적으로는 어릴 적에 AFKN에서도 스타트rek을 간간히 봤습니다. 뭐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제가 워프라는 걸 처음 알았던 계기가 바로 스타트rek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이동한다는 건 여전히 신기합니다. 사람을 간편하게 이동시키는 장치도 워프만큼이나 신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인체를 원자 단위로 분해해서 전송한 후에 재조립한다는 설정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rek을 창조한 진 로덴베리는 이상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종래의 SF 장르와는 차별화된 작품을 만든 걸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의 바람이 깊이 투영된 것 중 하나가 히카루 술루입니다. 오리지널 시리즈에선 조지 다케이가, 리부트 극장판에서는 존 조가 연기한 캐릭터죠. 진 로덴베리는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필요하다면서 히카루 술루를 등장시켰습니다. 1960년대면 인종차별이 난무하던 시절이니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더욱이 조지 다케이는 게이였습니다. 공식적인 커밍아웃은 2005년에 했지만 스타트렉 출연 당시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곧 개봉하는 스타트렉 비욘드에서 마침내 히카루 술루는 게이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작 조지 다케이는 원작을 변형시켰다는 것에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대해 현재 스타트rek에 출연하고 있는 사이먼 페그와 제커리 퀸토는 역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o what kind of combat training do you have? Fancy. 이렇듯 스타트rek은 여러모로 의의가 있는 작품이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드라마는 2005년, 영화는 2002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원작의 인지도가 워낙 낮아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2009년에 쌍제이가 영화로 다시 비상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속편이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새로운 TV 드라마까지 방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렉 더 비기닝 덕분에 그나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렉 다크니스는 제목에서 스타트렉을 빼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이건 단순히 루머가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제가 다크니스로만 표기한 제목을 보고 블로그에서 비판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타트rek이 일반 관객에겐 생소하기 때문에 도리어 흥행에 방해가 될까봐 제목에서부터 빼려고 한 거죠. 우리나라에선 이런 굴욕을 당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북미에서도 쌍제이의 스타트rek이 마냥 환영을 받은 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오리지널과의 괴리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rek의 정수는 모름지기, 모험과 탐사입니다. 그런데 쌍제이는 드라마의 후기 버전이 그랬던 것처럼 이걸 거의 지워버렸습니다. 예컨대 스타워즈가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판타지라면 스타트rek은 우주를 무대로 한 SF 어드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제이는 이걸 벗어나면서 스타트rek을 SF 액션 영화와 다름없는 버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덕분에 저를 비롯한 많은 관객이 재밌게 봤지만 오리지널 시리즈의 팬들이 가지는 불만도 이해는 갑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부트 극장판에서도 탐사나 그 비슷한 단어를 몇 차례 언급하긴 합니다. 공통적으로 마지막에는 스타트렉 드라마의 상징과도 같은 멘트를 삽입했습니다. Space, the final frontier. These are the voyages of the Starship Enterprise. A 5-year mission to explore strange new worlds, to seek out new life and new civilizations. 다크니스를 보면 커크가 5년 동안의 탐사를 떠난다는 착각에 들떠서 떠드는 장면도 있죠. 하지만 두 영화 모두 정작 중요한 사건은 탐사와 거리가 멉니다. 앙심을 품은 적의 공격을 받거나 음모에 휘말리면서 사투를 벌이는 액션과 스릴이 주였습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변화는 필수지만 다크니스의 짧은 도입부만이 거의 유일하게 탐사와 어울리는 장면이었으니 불쾌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또 한번 쌍제이가 얼마나 영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애초에 드라마와는 별개의 보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다른 노선을 타자니 반발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더 비기닝 자체가 리부트기도 했지만 팬들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걸 의식한 쌍제이는 철벽을 치기로 합니다. 그 철벽이란 바로 일종의 평행우주입니다. 스타트rek에선 대체 현실, 대체 시간대, 켈빈 시간대 등의 여러 가지 단어로 부릅니다. Kelvin, culminating in the events of today, thereby creating an entire new chain of incidents that cannot be anticipated by either party. An alternate reality. Precisely. 평행우주가 뭔지는 저스티스 리그의 예고편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여러 개의 지구가 있고 각각의 지구에는 서로 다른 버전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행우주는 대개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파생됩니다. 스타트렉 더 비기닝이 바로 이걸 보여줬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영화는 로뮬란이라고 하는 종족 중 일부가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로 오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미래에서 온 로뮬란이 과거의 시간대에 간섭하면서 기존과는 바뀐 세계와 인물이 탄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비기닝의 시작은 오리지널 팬들이 아는 것과 같은 세계지만 로뮬란이 과거로 오면서 역사가 달라지는 바람에 그 시점 이후로는 별개의 세계와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라마와 영화는 엄연히 서로 다른 관계라는 걸 못 받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의 설정 변경은 코믹스에서 자주 써먹죠. 더 비기닝에서 미래의 스팍과 현재의 커크가 나누는 대화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스팍은 오리지널 드라마에서 스팍을 연기했던 레너드 니모이입니다. 커크가 스팍이 원래 속했던 세계, 즉 다른 시간대의 미래에 있는 자신은 아버지를 본 적이 있는지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Yes. You often spoke of him as being your inspiration for joining Starfleet. He proudly lived to see you become captain of the Enterprise. 코믹스에서 평행우주를 종종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설정 변경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스타트rek에서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히카루 술루가 게이라는 걸 두고 오리지널 배우인 조지 다케이가 유감을 표했다고 했었죠? 이에 대해 사이먼 페거와 제커리 퀸토는 이미 더 비기닝을 통해 조지 다케이의 히카루 술루와 존 조의 히카루 술루는 서로 다른 세계의 인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리부트 아닌 리부트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를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달라진 역사로 인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과는 다른 버전의 캐릭터들이 등장했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욕하거나 불평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더 알고 싶은 분은 평행우주와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검색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걸 읽으면 더 어렵다고 제 멱살을 잡으려는 분들도 나올 것 같네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당연하게도 스타트랙 역시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저는 스타워즈를 더 사랑하지만 쌍제이가 리부트한 영화들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비기닝부터 비욘드까지 모두 예상보다는 흥행이 조금 부진하다는 게 의아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건 절대 아니지만 더 많은 돈을 벌어도 될 만큼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야말로 진짜 탐사를 떠나는 엔터프라이즈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리부트한 영화 2편만큼은 미리 보고 가시는 게 더 재밌겠죠? 짧게 요약이라도 해드리면 좋겠지만 때가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돈과 시간이 아깝진 않을 영화니 주말에 시간을 내셔서 한번 보세요.